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유희왕 마스터 듀얼 4월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대한 토론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이제 리본누님 그리고 앤틱자님하고 두 분이 이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인사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 OCG 금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묶어가지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4월 리미트 레귤레이션 이제 보니까 신의 심판, 신의 통고, 신의 경고, 그리고 왕을 모시는 성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시드를 향한 이제 대표적인 제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재를 취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을까요? 이, 그 외에는 이제 라후 드래곤테일이랑 드래곤테일 누키아스는 드래곤테일 덱에서 이제 제재 먹이다 보니까 그거 두 개 더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묶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묶은 카드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을 모시는 성역하고 신의 심판, 신의 통고, 신의 경고 이 카드들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앤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제재를 먹었던 신의 심판, 신의 통고, 신의 경고랑 그리고 준재한 카드인 왕의 유산을 모시는 성형 이거 네 개를 다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의 심판, 경고, 통고 같은 경우에는 범용 카운터 함정이죠. 아무래도 네, 그 신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절반을 지불해가지고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을 무효하고 파괴하거나 소환을 무효하고 파괴하거나 아니면 마법 함정의 발동을 무효하고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카운터 함정이고 신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2000 라이프를 지불하고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을 무효하고 파괴하거나 몬스터의 이제 특수 소환을 포함하는 이제 몬스터 효과, 마법 함정 카드의 이제 발동을 무효하고 파괴하는 효과에다가 신의 통고의 경우에는 1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몬스터의 효과 발동을 무효하거나 몬스터의 특수 소환을 무효하고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신시즈 이제 카운터 함정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시리즈들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얘기가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든지 그 신의 심판은 경고나 통고랑 다르게 막을 범위가 되게 넓고 코스트도 간단하다 보니까 신의 심판까지는 제재 대상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경고랑 통고 같은 경우에는 범용 카운터 함정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단점이 뭐지? 이 신시리즈 카운터 함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공용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덱에 이제 통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성공일 때 카운터 함정을 이제 투입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면은 쓸 수야 있겠지만 이 신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일 때 그러니까 후공일 때 이제 카운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시리즈를 패해서 카운터 함정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한 턴 세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턴에 돼서야 쓸 수 있는 건데 후공의 경우에는 이 카운터 함정 카드의 경우에는 상대가 풀정리하는데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상 세트했는데 상대가 대응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덱은 뭐 당장에 나아가서 뱅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리우스로 후열 견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마스카이나 리트나이트를 통해 가지고 상대 세트 카드 한 장 견제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듀얼 내에서는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렵다는 걸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되게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리시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리시드 함떡덱이죠. 이제 함떡덱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이 카드를 이제 많이 대량으로 투입해가지고 이제 완막을 성공에 잡았을 때 완막을 노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니시드가 후공에서 이 단점보다는 성공에서의 이 완막이 훨씬 세다는 걸 일단은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니시드가 듀얼리스트 컵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랭크 게임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랭크전에서는 이 니시드한 덱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어차피 간단하게 게임할 수 있고 이제 성공 잡으면은 이긴다. 후공 잡으면 진다. 이런 식으로 회전율도 높기도 하다 보니까 이 세 장의 이제 범용 카운터 함정을 이제 쓰면은 리시드 덱에서 성공해서 이제 빌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성공 억제력을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 장의 카드 이제 제한 조치로 이제 취한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을 유산 모시는 성역까지 이제 준제한 조치를 취한 거는 리시드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저는 보여져가지고 리시드의 이제 초동률 그러니까 초동률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 각인을 가진 자 일소 스타트보다는 성역 스타트의 경우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역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이제 성역을 이제 깡으로 이제 첩회 잡을 확률을 이제 많이 낮췄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리시드에게 성공 억제력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의 심판, 신의 경고, 신의 통고의 제한 조치와 이제 왕의 유산을 모시는 성역의 준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뒤이어서 리본누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설명이랑 건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더 얹어서 설명을 하자면 신내 신산 통고 경고 이거는 일단 범용 카운터 함정이긴 하죠. 범용 카운터 함정인데 이 마스터듀얼 특성상 이런 카운터 함정을 메인 덱에 넣는 건 진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오르페골 클리막스 이런 것처럼 메인 기믹과 연관되는 그런 카운터 함정이면 그런 카운터 함정은 뭐 투입이 되겠지만은 이런 범용 카운터 함정을 단판전 포맷의 마스터 듀얼에서는 과감하게 제공한 게 정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동전 던져서 후공 계속 나오면 이 카드들을 투입하는 그 메리트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성공 카드들을 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동전 던져서 후공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모발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리시드라는 덱이 좀 불쾌함이죠. 결국에는 뭐 최상위권 랭크에서의 압도적인 성능보다는 한 판 한 판 듀얼을 하는데 다른 덱들 뭐 좀 생각을 해보면 드래곤테일, 뭐 K9, 벤키시 소울, 뭐 야미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오고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듀얼을 한다라는 그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선fu공이 잡혔어요. 콩을 잡아서 아 동전 쳤네. 아 패트랩 별거 없네. 이거 이제 하는데 상대가 5세트 그 뭐야 성역을 켜요. 뭐 각인을 가진 자 일소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5세 엔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 리시드네. 큰일 났다. 그냥 내 카드 내는 거마다 뭐 신심에 불 들었네. 신심에 막혀요. 어 통고에 불 들었네. 통고에 막혀요. 경고에 불 들어왔네. 경고에 막혀요. 이러면은 이게 그냥 다 교환당하고 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심이 일단 존재한 상태였었잖아요. 그쵸. 이 직전에. 그다음에 통고 3장, 경고 3장 이렇게 하면 합쳐서 8장인데 이론상으로 리시드가 들어오고 봤을 때 무조건 한 장은 신의 시리즈 카운터 함정을 한 장을 잡게 돼 있습니다. 40장 중에 8장이면 이론상 패 5장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장만 잡아도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게 스피드 2다 보니까. 음. 아, 잠깐만. 예. 결국에는 이거
막는 게, 그러니까 레드리부트가 있다고 해도 리시드를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서 결국에 이 극한의 성공 카드 중에서도 얘네가 만약에 극한의 성공만을 그 상정하고 짠 리시드 덱에서 너무 이 카드를 잘 활용을 했었고, 음. 결국에는 이런 범용 카운터 함정마저도 매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수정을 하자면 카운터 함정은 스펠 스피드가 3입니다. 음. 잘못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체인이 안 되죠. 동일한 카운터 함정이 아니면 체인이 안 되는데 여기서 카운터 함정을 체인을 걸리는 건 진짜 뭐 레드리부트 말고는 없죠. 호공 입장에서. 음. 배에서 발동할 수 있는 뭐 레드리부트인데 이것마저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이시드랑 듀얼을 하는 게 사실 상대는 재밌겠죠. 딸깍 불 들어오는 거, 불 들어왔는데 막아야지, 불 들어왔는데 막아야지. 나는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음. 아, 이런 식으로 듀얼 양상이 흘러가는 게 전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뭐 이 카드들이, 범용 카운터 함정이 잘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카치아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리시드한테 당한 게 많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해보면, 그래, 잘 갔다. 이 나쁜 놈들을. 이런 생각만 들지. 굳이 이런 거를 매수를 줄인다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을 가진 자 스타트도 강력하긴 한데 필드 모법을 발동을 해서 얘가 이제 메타 패트랩을 전부 다 회피를 하잖아요. 세트를 하는 효과다 보니까 뭐 우라라도 안 받고 뭐 드로우 패트릭에 그런 카드들도 전혀 안 맞다 보니까 드롤도 안 맞고요. 그래서 진짜 뭐 내가 후아로스 징지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상대가 성역을 까네? 그러면 내 패 두 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지는 저거 상대편에 뭐 아포피스 나올 때 쳐도 그런 그게 있는데 후아로스 같은 거는 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메타 패트랩을 맞지 않는 그 리시드의 특성상 어, 확률 보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공 승률이 부정상적으로 높은 카운터 함정 위주의 어, 리시드 덱의 그 메인 기믹도 제재가 불가피했고 사실상 뭐 각인을 가진 자는 뭐 벨로 포용을 맞긴 하죠. 근데 얘는 뭐 맞는 패트랩이 없기 때문에 유왕의 유산을 모시는 성역이 준제한으로 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시드는 결국 매수로 따지면은 1, 2, 2, 1 해서 6장을 제재를 받았고 음, 결국에는 뭐 11시 편이나 그 임펄스 퍼지를 쓰면 그냥 일반 함정 구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금지였습니다. 음. 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리시드 때문에 이제 신 시리즈들이 이제 제재를 먹었는데 사실 뭐 엄청 강력하게 먹었다기보다는 리시드 자체는 이제 성역 하나 이제 준제한으로 만드는 선에서 그치고 리시드라는 이제 함떡대기 주로 사용하는 이제 카운터 함정들 이제 신 시리즈들을 간접 제재하는 것으로 좀 디시컵에서든 랭크에서든 불쾌감을 유발했던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자 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리시드가 단순히 신 시리즈들만 썼던 게 아니라 이제 도미나스 시리즈들도 굉장히 잘 쓰는 테마들이죠. 왜냐면 저기 이제 속성이랄 게 없으니까 함정 카드가 이제 몬스터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플러스 이제 열왕시편 이런 카드들을 쓰기만 하면은 사실 이 신 시리즈들이 제재를 받은 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바램은 사실 저 성역 준제한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 함정 카드들 있죠. 그 이제 약간 드래곤 테일 카드 같은 느낌의 그 함정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심지어 필드에 리시드 관련 카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그 찍을 수 있는 수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것도 매수를 좀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제재를 하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쾌감을 따진다면은 굉장히 최근에 너무 불쾌했었다 보니까요. TC컵 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이제 딱 보이는 드래곤 테일 루키아스하고 라후 드래곤 테일 이 둘은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틱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드래곤테일 루키아스랑 라후 드래곤테일 둘 다 무제한에서 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드래곤테일이 이제 작년 12월쯤에 이제 맨 처음 출시돼가지고 12월 DC컵에서 활약을 했었고, 이번 DC컵에서도 이제 야미가 이제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드래곤테일도 좀 활약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야미, 이제 드래곤테일이 야미 상대로 되게 유리한 매치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드래곤테일이 굉장히 이제 이제 강력한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캐고뱅의 파워가 오프에서 그 앞면만큼의 이 위력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드래곤테일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눈에 보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루키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키아스가 이제 일반 소환의 이제 초동권을 이제 마련해주죠. 드래곤테일 이제 루키아스 이제 초동권이어가지고 루키아스도 파이맨을 가져와서 융합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인데, 이 루키아스의 이 매수와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루키아스가 필드에 있고 파이메나의 효과를 써가지고 이제 알자이언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수 회수할 수 있는데, 이 루키아스의 매수가 줄어들면은 반강제적으로 그 낙인 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에서 깡으로 잡힌 파이메나라든지 아니면 라후 드래곤테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융합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낙인 융합을 먼저 선결할 경우에는 융합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베르테 아나콘다라든지 아니면 성각인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고배율 2링크 몬스터를 이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 전개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루키아스 매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캐투를 해쳤을 때 캐투 루키아스를 가져오는 플레이가 반강제적으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캐투가 이제 초동으로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파이미나 전개했을 때 카드 세트하는 카드 한 장이 이제 밸류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드래곤테일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점이 많이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누키아스 또한 파이메나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초동이자 이제 고점의 이제 고점 조합식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 고점 조합식에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라후 드래곤테일인데, 라후 드래곤테일이 이제 깎인 거는 이제 앞서서 OCG 금제 때 얘기했는데, 이 드래곤테일의 마법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드래곤테일의 이제 묘지 효과, 이제 공통 효과가 융합 써줘야 되면은 덱에서 드래곤테일 마법 함정을 세트하면서 동시에 추가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데, 이 드래곤테일 이 마법의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복슴의 이제 나후를 세트 이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나후 드래곤 테일이 이제 한번 막히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미너스 임팔스라든가 하루 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후가 막히게 되면은 두 장째 나후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함정 효과로 그 대고 되돌린 다음에 그 뒤에 드래곤 테일 융합 효과로 필드를 다시 세트해야 하는 플레이가 반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나후가 이제 한번 막히게 되면은 에어상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장째 라후 드래곤테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후 드래곤테일이 이제 제한이 됐으면은 이제 후공에서 라후 드래곤테일을 이제 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 라후 드래곤테일이 이제 만약에 후공에서 패 잡히긴 게 아니라 덱에 있을 때는 이제 드래곤테일 융합 소재 효과로 덱에서 세트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 시점에서 이 세트 카드 라후 드래곤테일인 걸 인지하게 되면은 그 카드를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할 거거든요. 음. 과연 마스카레나 리틀나이트로 써가지고 리틀나이트로 뭐 예를 들어서 세트된 라후 드래곤테일을 제외,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버리면은 상대는 이제 두 장째 라후 드래곤테일이 없다는, 이제 견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두 장째 라후 드래곤테일이 없으니까 이제 좀 안심하고 이제 그 상대 전개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할 수 있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드래곤테일 입장에서는 그 누키아스 두 장, 라후 두 장이 이제 깎여가지고 드래곤테일 이제 파워가 많이 낮아졌는데, 다만 아예 안 좋은 건 아닌 게 이제 캣투 드래곤테일이라든지 무드도 그리고 파이메나는 그 한 장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빈자리에서 좀 용병 파츠를 좀 몇 장 쓰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좀 낙인 파츠를 좀 더 쓰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덱을 좀 메꿔주면은 드래곤테일도 그 타격은 있긴 했지만 그 티어권 덱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리본노님 부탁드립니다. 네, 드래곤테일의 제재가 이키아스의 두 장, 그 다음에 라후 드래곤테일 두 장,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 일단 라후 드래곤테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두 번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겠고요. 루키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뭐 드래곤테일 전개 유언 카드이기도 하고, 공격권이기도 한데, 파이레나가 무제한인 상황에서 루키아스를 막기 위해서 벨로포형을 던지는 거는 굉장히 도박의 위험성이 크죠. 파이메나로 융합을 해서 도망쳐버리면 그 대상무효 견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 그런 그 견제 조건도 있고요. 파이메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루키아스의 벨로포형에 떨어지는 게 마냥 그 위협적이진 않다. 물론 맞으면은 루키아스 벨로포형 맞은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진짜 드래곤테일 입장에서는 게임하기 싫긴 하거든요. 더 이상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무루루나 캣투 드래곤테일 준제한 이런 쪽으로 좀 제재를 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프리체인 융합, 뭐 무루루는 프리체인 융합이니까 무루루랑 서치 플러스 조건부 융합인 캣투 드래곤테일이 좀 잘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루키아스랑 라우 드래곤테일이 제재를 먹은 거 보고 약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일단 이거는 어, 마스터 듀얼의 포맷이 단판전이고 성공 후공해서 그 성공에서의 안정성을 좀 제재를 많이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루키아스가 결국에는 드래곤테일의 성공 고점을 높여주는 파츠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키아스로 이어 나오는 파이메나로 알자리온 뽑고 필드에 있는 알자리온이랑 루키아스를 이링크 소재로 바꿔 먹어서 뭐 아나콘다로 낙용 베껴서 진검용을 내든 빈검용을 내든, 아니면은 청구의 성각인 아니면 뭐 SP 리틀라이트 이런 쪽으로 그 링크 전개를 한 다음에 라우 드래곤테일 키는 그런 고점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 보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낙용을, 뭐 아나콘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나콘다로 이어지는 뭐 성각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 확률을 굉장히, 또 단적으로 보면 60% 이상이죠. 67%, 66% 낮아진 거기 때문에 루키아스가 한 장이면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라후 드래곤테일 또한 성공해서 드래곤테일이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고,
이제 이후에 상대 턴 견제를 하면서 융합 격발하고 그 융합 소재로 된 드래곤테일 몬스터들이 효과를 발동하면서 세트하는 카드가 사실상 전편에 세트하지 않은 함정 카드 또는 캐쳐 드래곤테일밖에 세트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두 장째 라우 드래곤테일을 못 쓰게 된다는 점. 쓰고 싶으면 함정 카드로 묘지에 있는 라후 돌리고 나서 세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가 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후에 리턴을 생각을 하는 드래곤테일 입장에서 살짝 골칫거리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한 게 드래곤테일은 어차피 무르루랑 팔메나가 살아있고 캐토 드래곤테일 덕분에 서치 플러스 후공 돌파의 그 힘이 여전하기 때문에 음, 드래곤테일의 파워가 막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것 같지 않고 이후에 발매될 카드들 뭐 금지된 성광, 폴른, 더 폴른 같은 그런 범용 속공 마법들 생각을 해보면 낙인 쪽이랑 엮여서 지금이랑 비슷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낙인 드래곤 테일이 티어권에서 크게 밀려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신지원 카드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면 1티어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자, 뭐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루키아스하고 라후 드래곤 테일을 이렇게 제한 조치를 했지만 사실 드래곤 테일에서 좀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무루루나 그리고 그 뭐였죠? 저 여자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네, 파이메나. 아 맞아요, 파이메나 이런 쪽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루루랑 파이메나의 수를 좀 조절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제 추측들을 했는데 좀 그런 거랑은 달리 루키아스하고 라후 드래곤 테일을 제한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재안을 완성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의도를 이제 살펴보니 확실히 타격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파이메나나 무르르의 매수가 조절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캣2가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서처럼 제한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이 둘이 제재를 받긴 했지만 대처 방안들이 만들어지긴 할 거다. 물론 이 둘이 제재를 받은 게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후에 추가될 카드들 이제 낙인 쪽도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성관이라든지 더 폴른 같은 이제 카드들 그런 카드들도 나오고 하면 여전히 뭐 단독은 아니고 이제 뭐 이제 낙인 쪽하고 같이 쓰이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쪽 파워가 낮지 않을 거다.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뭐 지금보다는 약간 파워가 떨어진 정도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업그레이드식인 것 같은데 왜 마스터 듀얼 환경에서는 이 드래곤 테일을 좀 남겨두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 이제 곧 있으면 추가될 낙인 카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드래곤 테일 이 정도 제재 받는 걸로는 어 절대 약해질 것 같진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 일단은 이 정도 하는 선에서 멈춘다. 이제 좀 경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묶어서 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얘기를 했고 이제 따로따로 얘기해야 되는 카드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캡시야미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DC컵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했던 야미 덱의 일단 제재인 캡시 야미 제안인데, 캡시 야미가 이제 일반 소환 스타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일반 소환권으로 사실 작용되는 카드이자, 그리고 필드에 1링크 몬스터나 2레벨 싱크 몬스터가 존재하면 패에서 루특수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캡시 야미가 이제 캡시 야미가 유일하게 이제 야미 서프라이즈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야미 덱의 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캡시 야미를 무제한에서 제한 조치를 해놨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뭔가 야미 덱에 대한 파워가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질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캡시 야미가 확실히 가장 강력한 카드기도 하고 제한 조치 취한 거는 잘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야미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타격을 입었던 이유가, 사실 캡시 매수와 주어도도 P 레이스에 지도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음. 이걸로 캡시에 끌고 오면은 사실 제한 조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야미 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캡시가 아니더라도 아무 야미 몬스터만 해도 이미 캡시 야미 같은 이제 캡시 야미에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레 야미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패트랩인 더미니언 디클레어다가 전혀 제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도레 야미 덱의 경우에는 캡시 야미 2장 빼고 피레이스 2장 넣거나 아니면 그 자리 대신에 뭐 로디포 야미 넣거나 그런 식으로 대충 이제 자르면은, 대충 이제 대체를 하면은 사실 그 크게 제재를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제한 조치는 잘 취했지만 여기서 뭔가 더 짜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리본노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캡시 야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미의 핵심 초동이고 공격권이고 소환권 담당하는 전개 담당인데, 야미 서프라이즈 가져오면서 이제 야미 전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야미 스네치로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가진 카드였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 포맷 중에서 야미의 여러 구축 중에서도 도레미 코드가 섞인 야미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냈다는 거. 일단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마스터 듀얼의 이번 4월 금제는 3월 듀얼리스트컵의 성적이 전부 다 반영되지는 않고, 이거는 아마 2월 레이팅 랭크 환경 플러스 듀얼리스트컵 아마 퍼스트 스테이지 아니면은 아주 약간의 세컨드 스테이지에 그 전적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바탕으로 보면 일단 2월 레이팅 탑 10에 야미 도레미 코드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등이랑 6등이 야미 도레미 코드였다는 점. 그리고 사실 야미 도레미 코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버밀리온 디클레어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그냥 강력한 패트랩이 아니라 진짜로 성공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막는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계열 카드라면 모두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기 때문에 성공해서도 좋고 후공해서도 좋고 그래가지고 버밀리온 디클레어로도 저는 사실 같이 제재를 먹어야 하지 않았을까 큰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캡시 야미웨이가 줄어든다고 야미의 치명타가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캡시 야미를 서치해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데이스기도 이런 식으로 그 확률 보정해주는 카드들을 넣으면은 이 캡시 야미가 대안이어도 어떻게든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미를 코나미는 아직 죽일 생각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야미 테마의 핵심 초동으로 이제 야미 서프라이즈를 가져오는 카드이기도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링크 스네치를 하고 이제 캡시 야미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치를 해오고 또 이게 묘지에 있다가 이제 캡시 야미웨이나 뭐 이런 그리고 쿠키 야미웨이 뭐 이런 애들이 효과를 쓰면은 이제 묘지에 있던 얘가 이제 필드에 등장하면서 이제 드로우 효과까지도 있는 굉장히 맞는 카드죠. 하지만 그 이 캡시 야미를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야미의 파워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피리레이스의 지도라는 이제 마법 카드를 채용을 하면 일정 부분 이제 이 매수가 줄어든 부분을 좀 어떻게 커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야미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야미 테마를 아직은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쿠키 그쵸? 쿠키야미는 세 장을 놓고 그 다음에 저기 얘들 이름이 또 헷갈려요. 이거 롤리포야미 있고 그 다음에 마슈마로였죠? 마슈마로 맞나? 마슈마우 5죠. 마슈마우양. 마슈마오. 오케이. 마슈마오는 이제 준제한으로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롤리포 얀미를 채워 넣거나 아까 이제 얘기했던 피리 레이스의 지도 같은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충분히 이거 매수 줄어들 만큼 보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야미는 현역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서 테이크 유얼 소울 이제 벤키시 소울의 이제 마법 카드죠. 서치가 이제 자체적으로 서치가 안 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워가 굉장히 좋은 카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제한 조치가 됐는데 왜 이게 제한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스테이크 유 소울이 이제 제한 조치가 됐는데 사실 K9 뱅키 소울을 아예 제재를 못 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음, 랭크전이나 듀얼리스트 컵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낮은 제한보다는 이제 스타이크 열 뱅키 소울 이 마법 카드 제재함으로써 이제 파워를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스테이크 열 소울이 사실 좀 마법 카드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특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특징에 따라서 이제 추가 공격권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게다가 굳이 뱅키 소울을 요구하지 않아도 패 하도 우다라든지 아니면은 패 증식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뭐 홀리스나 아니면은 이제 낮에는 이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대신에 K9 뱅키 소울은 이제 캐고에 관한 이제 제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이제 그 제재 받은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제재에서 멈춘 게 아닐까. 이 스테이크 열 소울만 이제 제한을 갖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스테이크 열 소울 한 장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카드 한 장을 이제 패트앱에 넣던가 아니면 무덤의 지명자에 넣던가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K9 뱅키소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이제 제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 먹은 것 중에서는 가장 약하게 먹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음. 그쵸. 이 카드는 사실 파워가 세다고는 하지만은 직접적인 제재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게 뭐 라젠이나 뭐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쪽 금지처럼 뭐 홀리수나 이런 카드들을 제재를 했으면 좀 더 강한 제재였을 것 같은데 요걸로 좀 대체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리본 누님의 의견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뱅키시 소울에 유효한 타격을 입히고 싶다. 그렇게 제재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젠이나 홀리수 이런 쪽으로 매수 조정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엠택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팅에서도 그렇고 랭크전에서도 그렇고 듀얼리스트 컴에서도 그렇고 K9 뱅키시 소울이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 플레이어의 성적 말고 좀 보편적인 그 성적을 봤을 때 좀 편차가 컸기 때문에 K9 뱅키시 소울이 좀 주요 타겟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뱅키시 소울은 최상위권 티어에 덱이 맞고 제재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덱이기 때문에 때려야 하긴 하는데 그러면 뭘 때리냐라고 보면은 뱅키시 소울의 공격권이자 이제 전개 카드인 스테이크 요울 소울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타는 전개 파츠긴 하죠. 폐 속성, 몬스터 속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어둠 속성이라고 하면 뭐 다른 뭐 헤비보거를 보여주고 뭐 어택터를 보여주고 매드라브가 나오는 상황이어도 매드라브가 전개를 못하는 요원이 아니죠. 스타트 포 뱅키시 소울 이거 서치를 해서 필드 마법 이용해서 전개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라젠을 굳이 뭐 플리스를 굳이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최중요 카드를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 레드라브로도 전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뱅키시 소울의 그 기믹을 좀 유연하게 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확률 고정을 추가적으로 낮춰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액색도 안 쓰다 보니까 막 욕조를 넣고 그런 식으로 막 파츠를 부스팅 해오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엑스트라 덱도 안 쓰다 보니까 후아로스도 안 맞고 그러니까 후아로스를 맞는 카드 중에 하나가 스타트 유얼 소울인데 스테이크 유얼 소울인데 막 후아로스를 모든 덱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후아로스를 빼고 뭐 듀를 넣는다 푸레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크 유얼 소울이 제재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래도 이게 결국에 제재를 먹었다고 해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느냐. 스테이크 요소를 결국엔 지금 제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음. 그러면은 뱅키 소울이 많이 약해졌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뱅키 소울 홀리수가 무제한인 상태에서는 안정성에서 그렇게 큰 그 변동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운영의 안정성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음. 뭐 라젠이라던가 홀리스라던가 이런 카드의 매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면 티어권의 변동만큼 막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종합을 해보면 저는 테이크 유얼 소울인 줄 알았는데 스테이크 유얼 소울이군요. 약간 미스가 있었고요. 그쵸. 이번 DC컵에서 이제 당연히 이 캐구뱅 이제 K9 뱅키시 소울이 독보적인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활약을 했던 쪽은 야미 쪽이 좀 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까지 센 제재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제재를 함으로써 이제 K9 뱅키시 뭐 항상 넣으니까요. 뱅키 소울 파워가 지나치게 약해졌냐, 파워가 엄청 떨어져서 이제 써먹지 못할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도 아니니까 사실 이제 확실한 제재는 홀리수를 제재를 하는 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스테이크 유얼 소울을 제한 조치를 하는 걸로 일단은 넘어간다라고 한 걸로 보인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추후 지켜봐야겠지만은 결코 얘네들이 약한 덱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테마가 아니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지 않을까. 다음 금제 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직 K9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스터 듀얼에는 지금 당장 K9 쪽을 제재하기에도 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렇다고 그걸 쓰는 카드들을 간접적으로 다 제재를 해버리면은 그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보류는 하는데, 그렇다고 파워가 약하진 않으니 약간 덜어낼 필요는 있다. 거기서 이제 선택된 게 스테이크 유얼 소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카드는 바로 미츠루기 권청입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재밌게도 오프라인, 그러니까 OCG 4월 금제에서도 제한 조치를 당했는데요. 마스터 듀얼에서도 이 카드는 제한 조치를 똑같은 시기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게 OCG 환경하고 마스터 듀얼 환경은 엄연히 좀 다른데 이런 조치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마듀에서 이제 미츠루기가 언제 발매됐는지 일단 살펴봤는데 25년도 9월쯤에 이제 미츠루기가 발매가 됐어요. 이제 음, 거의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이제 거의 지났는데 그만큼의 세월 동안 미츠루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보였어요. 미츠루기는. 그래가지고 미츠루기의 제재는 거의 필수 불가결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미추기의 제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미추기 어떻게 제재하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이 권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이제 조치에 취하면은 아무래도 미추기 덱에서 그 핵심 카드이자 견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만약에 그 한 장이다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두 장째 권총을 이제 덱에서 못 끌어오기 때문에 권총을 한번 쓰게 되면은 구산하기를 통해서 회수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치우기 권총의 제한은 이제 마주에서 미치우기 확실히 끝내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음, 이게 제한을 감으로써 미치우기 덱은 많이 쉐어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리본노님 부탁드립니다. 미치루기 권청에 대해서는 뭐, 프라임 카드에서도 설명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막, 마스터듀얼에서도 뭐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한 99% 오프라인이랑 똑같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하바키노 미치루기가, 그러니까 아메노 하바키노 미치루기가 마스터듀얼에서는 존재하리라는 거. 이게 결국에 그 듀얼 중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큰 제약을 가진 초동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준jan에 갔다는 거는 마스터 듀얼 포맷에서도 미치루기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입증해주는 그런 금제였고 그것만으로도 부족을 했죠. 사실 걔가 준jan 간다고 미치루기가 전혀 약해질 덱이 아니고 권총에 살아있는 한 미치루기의 최상위권 티어 돌림은 당연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긴 한데 저희가 몇 달 전이었죠. 그 미치루기 미치루기 된다. 라이제올 리뷰를 하면서 크로스 가면 라이제올 안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미치루기가 막 라이제올을 섞어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특유의 공격권으로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이제올 추가적으로 자를 것도 없었거든요. 다 제재를 먹였기 때문에 뭐 아이스 라이제올 같은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럼 결국에 미츠루기를 건드려야 이 미츠루기 라이제올 같은 이런 파생형 덱도 차단시킬 수 있고,
그래야 라이제올의 그 수요도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미츠루기의 핵심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츠루기의 파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츠루기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 미츠루기 권청 얘를 제한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뭐 권청이 제한이 되면서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냐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냥 그 뭐 수상하기로 얘를 퍼와야 두 장째 권청을 상대편에 쓸 수 있다 그런 거 있고 그냥 유연해진 그 원래 기존에 유연했던 미츠루기 플레이가 불가능해졌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미츠루기 메인을 쓰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견제는 거기에 더해서 용병 활용으로서 미추루기 그리고 뭐 다른 용병을 받아서 쓰는 미추루기 전부 다 광범위하게 제재를 하는 그런 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미츠루기 라이즈올이 진짜 아직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직도 티어권에서 보이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발 박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만나면 화가 나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그냥 제발 빨리 랭크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미추루기가 이제 깽판을 치고 다녔지만 마스터 듀얼 환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디시컵에서도 미추루기의 활약은 눈이 부셨다. 특히나 이제 야미하고의 궁합이 좋아가지고 이제 디시컵의 이제 상위 랭크에 이제 위치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츠루기를 채용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불가피했는데 역시나 오프라인이나 마스터 듀얼이나 미츠루기의 파워를 많이 깎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이제 마스터 듀얼에서는 또 특히나 야미하고는 달리 좀 미츠루기의 파워 자체 테마의 어떤 금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핵심 카드 중에 하나인 권청을 건드리겠다고 결정을 딱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제한 조치를 받고 이제 아마 미츠루기라는 테마를 사용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는 그 정도로 활약을 했고 미츠루기도 이제 워낙에 좀 오랫동안 좀 굴림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 덱 파워로도 굉장히 준수한데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면서 뭐 라이제올하고의 궁합으로 이제 라이제올을 이제 거짐 이제 못 써먹을 테마로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테마들도 약간씩의 간접 제재들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미추룩의 파워를 덜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직접 제재를 하는 걸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저게 이름이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골렘이라고 불러. 원시인 골렘, 천년 골렘이라고 저는 불렀었는데 저거 명칭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천년의 보물을 지키는 골렘입니다. 아, 천년의 보물을 지키는 골렘. 자, 이 카드는 이제 무제한에서 제한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무제한으로 풀리게 된 카드인데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잘 썼던 그런 카드인데 이게 무제한으로 풀린다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풀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택자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천년의 보물 지킨 고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에서 이제 무제한으로 바로 풀리게 되는데 이 천년 파츠, 그러니까 천년 연변 파츠의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천년 크리스톤이나 천년 사한덱에서 이제 범용수가 많이 썼었는데 앞으로서가 이제 금지해갖고 앞으로서 금지간 이후로 좀 많이 안 쓰이게 됐고
게다가 디언데드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억 엔진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거의 잘 안 쓰이긴 했거든요. 음. 거의 잘 안 쓰여가지고 좀 이 천년 파츠가 이제 저는 제재가 완화될 거라는 전 보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제재가 완화가 됐는데 이 제재가 완화돼도 아마 천년 파츠는 이제 다른 덱에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혹시 황금계 파츠 중에서 이제 뭐였지? 이언가 금해걸인데 금해걸 황금계 파츠가 있어가지고 결국 더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 카드가 풀린다 하더라도 환경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얘기할 건덕지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리본누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천년의 보물을 지킨 골렘 이 카드가 제한을 갔었던 이유부터 살짝 설명을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스네이크 아이의 티어권 시절에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용동 파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보 스네이크 아이에서도 사실 이 천년과 데몬 스미스 이렇게 섞인 덱이 사실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파워를 보였기 때문에 진짜 마스터 듀얼에서 손꼽아 그러니까 한 탑 5, 탑 3에 들어가는 그런 임팩트를 지닌 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년, 데몬 스미스, 스네이크 아이 이걸로 이 세 개의 테마가 섞이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고점, 뭐 플레이의 유연성, 그다음에 뭐 덱 자체 화력 이게 말이 안 됐었기 때문에 특히나 진짜 뭐 후아로스 같은 거를 채용을 해도 외주의 신전 같은 걸로 박아놓은 다음에 댐드 드래곤 해서 디언뱀 가서 상대 유발을 진짜 반강제 완전히 강제적으로 뭐 우라라든 포영이든 벨러든 소모시키고 그다음에 전개를 이어나가는 식 아니면은 이게 통과되면 뭐 디언뱀 통과되면 사실 게임이 터진 거기 때문에 뭐 막아야 하는 순간이면 무조건 막아야 되는 카드고 그런 식으로 유발 패트력을 발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얘네를 상대하기 위해선 드로우의 패트력밖에 없는데 얘네가 자턴 드롤도 칠 수 있는 테마라서 어느 정도 드롤을 주고 풀전기를 빠바박 때려버리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엔 뭐 댐드 드래곤이 금지를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원성이 많았는데 어, 용병 쪽인 3년 파츠의 제재를 해야 돼.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을 했고 외주의 신전 그러니까 원신 플러스 이제 골렘 이렇게 나오는 이제 외주의 신전 이거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천년의 보물 지키는 골렘 이 카드를 무제한에서 제한까지 바로 내려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플로사 금지 전에도 이제 막 천년 스네이크 아이가 조금 티어가 이제 서서히 내려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뭐 아폴로사를 금지 가면서 오크도 금지를 가고 그렇게 해서 뭐 스네이크 아이가 티어권에서 사라졌죠. 음. 그래서 아폴로사가 금지된 이후에도 천년 스네이크 아이 같은 이런 덱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용병으로서의 가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빛의 황금계 파츠 그게 이제 마술사의 제자 블랙 매지션 걸 얘거든요. 얘로 이제 멸망의 흑마술사 내고 막 티마이오스의 안광 해서 드라군 내고 흑드라군 내고 이런 식으로 구축을 짰었던 몇 가지 덱이 있습니다. 뭐 오르페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이미 이번 듀얼리스트 컵에서 깜짝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결국엔 증명을 해냈거든요. 음. 그래서 용병으로서의 활약도 이미 빗등계 파츠에 밀려버렸고 그러면 기존의 천년을 썼었던 또 다른 덱, 천년 크리스톤 같은 경우에도 K9이랑 이제
궁합이 좋기 때문에 K9과의 그 K9 용병을 채용을 하는 K9 크리스트론으로 완전히 선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덱에서 사실 2000년을 용병으로 쓸만한 덱은 이제는 제재가 풀린 스네이크 아이 뿐이고 스네이크 아이도 사실 뭐 아폴로사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게 스네이크 아이의 전개를 막 음,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이 지금 금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좋은 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보물 지키는 골렘이 바로 무제한으로 풀어도 좋은 카드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아이는 뭐 아폴로사 같은 카드 그런 게 돌아온다거나 뭐 죄보 쪽을 하면 뭐 죄보 사냥의 악마 이런 파츠가 풀리는 게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원래 이 천년의 보물을 지키는 골렘 이 카드는 스네이크 아이즈에서 참 기똥차게 써먹었던 그런 카드인데 그래서 얘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필드 마법 깔고 필드 마법으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박제해놓고 마함존에다가 박제해서 그걸로 댐드 드래곤 뽑고 그리고 8레벨 개체 마련해가지고 두 개 해서 디언데드 뱀파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전개를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스네이크 아이즈가 이제 개체 수도 마련을 하고 전개도 하면서 이제 아폴로사까지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카드여서 사실 스네이크 아이즈가 한참 활약을 했을 때 이 카드가 제재를 먹었죠. 그때는 간접 제재 느낌이 강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스네이크 아이즈가 따로 이제 제재를 많이 받았고 아폴로사는 금지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도 특히 상관이 없다라고 코나미가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카드가 단독으로 있을 때 뭐 엄청 사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심지어 효과를 발동하기 위한 코스트 라이프 2000이 이제 적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카드를 채용하려는 카드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네이크 아이즈가 좀 예외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리본노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는 스네이크 아이 쪽에 어떤 뭐 죄보 사냥의 악마나 뭐 이런 카드들이 제재가 완화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고서야 이 카드가 용병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무제한을 풀어줘도 지금 환경에 아무 악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 4월 유희왕 마스터 듀얼 리미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토론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제 리본누님, 엔틱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